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뭐 안녕하세요 하지만 실상은 뭐 그렇지 않은 시기죠. 경작하느라 이제 많이 수고하셨고요. 1차 피셋도 보시느라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뭐 요즘 여러분이 이제 삼순환하는 시기에는 6월달 시험을 앞두고 뭐 가열차게 공부를 하는 시기라 몸도 고단하고 이제 마음도 고단하고 뭐 이제 이런 때일 겁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6월달까지 이제 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후회 없이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시험 보고 나서 나올 때 내가 잘 못 써도 아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나 진짜 할 만큼 했고 이건 뭐 내가 모르는 거 잘 몰라서 못 쓰고 나왔지만 이거 이상은 나 더 할 자신이 없다. 충분히 하고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험장을 나와야 되고 나오는데 이거 내가 좀만 더 했으면 이거 제대로 썼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안 봤지? 이러고 나오면은 그럼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6월달까지 여러분이 이제 진짜 소위 말해서 이제 젖 먹던 힘을 짜서라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이제 삼순환 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금년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수긴 할 거고요. 지금 피셋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또 공부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피셋 잘 보셔서 이제 2차 열심히 잘 응시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피셋을 뭐 잘 못 봤지만 공부는 그만둘 거 아니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삼순환 계속 따라가서 뭐라도 이제 남겨놓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뭐 피셋 잘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가열차게 열심히 이제 계속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몇 년 정도 2차 경험도 있어가지고 뭐 수업 들으면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이런 분들은 그냥 수업 들으면서 계속 손으로 열심히 써보고 하면서 반복해서 암기하고 시험장 가서 내가 새로운 용어 판례가 얘기하는 거 하나라도 그냥 더 잘 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몰랐던 거 그래도 한두 개라도 더 건질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더 가미하고 대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다시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특히 이제 노장들이 책을 읽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수업 들으면 그냥 다 아는 내용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게 답안에 현출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제 이해되고 아는 것하고 답안에 현출되는 건 별개니까 반드시 계속 이제 써보도록 이제 그런 노력은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피셋은 잘 못 봤어.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공부는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삼순환 따라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무너지고 한 일주일 하다가 힘들다 그냥 쉬자 내년을 기약하고 몸을 갖다가 재정비하고 다음에 하자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꽤 많은데 설령 2차 시험장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2차 시험장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20회를 열심히 이제 가열차게 공부를 해놔야 그래도 뭐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20회 동안 계속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시납으로 그 18회, 19회 동안 답안 쓰는 실력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지나버리고 나중에 또 1순환, 2순환 할 때 그때 또 시험 보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들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따라오시고요. 가장 힘든 분은 이제 금년에 진입해서 피셋 잘 봤어. 그냥 예비순환이나 이런 거 이제 한 번 정도 들었어. 근데 금년 6월 달에 시험장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삼순환 따라가 보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의의 내용도 듣기에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삼순환은 뭐 친절하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소화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더 각별히 책을 갖다가 기본서를 갖다가 차분히 읽으면서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전선을 넓히지 마시고요. 매일 보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쟁점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하자. 그 다음에 강의하다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들, 기출사례에 나와 있는 거 그런 쟁점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서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은 내가 제대로 잘 써서 합격권 근처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제 삼순환 따라오는 그 전략이 조금 이제 달리 짜져야 되니까 그걸 알아서 이제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쓰려고 할 때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학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짧고 간결하면서 쉽게 쓰면 돼요. 늘 얘기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편안하게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왜 문제되는가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설판례 소개해주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생각에 의하면 이 사안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답안의 형식이라는 것, 논리 전개라는 것도 교수님들마다 다 제각각인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방식으로만 써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좀 유연한 마인드로 이제 답안 목차를 이제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재를 잠깐 소개를 하고 진도표 갖고 잠깐 개관을 할게요.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 없는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이제 받으시고요. 자, 강의 진행 계획은 어쨌든 내일부터 여러분이 매일 모의고사 볼 거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강평을 진행할 겁니다. 거기 이제 수업 쪽에서 몇 장 들고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주시면 더 좋겠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먼저 해설하고요. 강평하고 그러다 보면 한 1교시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갈 겁니다. 관련되는 쟁점들까지 같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강평 해설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진도별로 이제 쟁점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단은 워크북 목차에 맞춰가지고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에 없는 판례라든가 사례 유형 같은 거 간략하게 소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워크북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워크북으로 쭉 공부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는 그냥 수업 때만 이제 듣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워크북 없는 분들은 이제 체크리스트 가지고 복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 시기에 무슨 내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삼순환 때 서브노트 만들 시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보고 암기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가지고 서브노트 대체하면 충분합니다. 괜히 이제 본인이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두 번, 세 번 읽고 암기를 하세요. 자, 체크리스트는 이제 어쨌든 워크북 목차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책에 보면 워크북에 있는 기출 사례만 빼갖고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워크북 있는 분들은 워크북에 있는 사례 자기가 보고 거기다 정리했으면 그거대로 따라와도 되고요. 일단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요거는 기출 사료 몇 페이지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페이지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워크북에 있는 기출 사례요. 이순환 때 이제 행변사기로 했는데 행변사기는 이제 진도별로 사례를 쪼개놓은 것이고요. 이제 워크북에 나와 있는 기출 사례는 이제 그야말로 출제된 종합 사례다 보니까 모든 이제 논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사례니까 뭐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봐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진도는 먼저 소송법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법하고 그리고 맨 앞으로 와서 행정법 통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하고 그 다음에 구제법에 손해정보를 하고 강론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송법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어쨌든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강의 특징. 자, 어쨌든 최신 판례도 반영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냈던 문제도 이제 출제를 할 거예요. 기존에 냈던 것 중에서도 이제 완성도가 높은 문제는 출제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 완성도 높은 옛날 문제를 또 접할 기회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옛날 것도 이제 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최신 판례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모의고사 해설에 보면 각주가 많아요. 각주에서는 이제 비교해야 될 포인트라든가 응용해야 될 거, 또 뭐 속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여러분이 고민해 볼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설 읽을 때 각주 같은 것도 꼭 이제 읽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순환, 2순환 때 들었던 분들한테는 괜히 사족에 가깝지만 그때 풀었던 모의고사도 뒤에 다시 첨부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리니까 1순환, 2순환 안 들으셨던 분들은 그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렇게 사례를 많이 접해보세요. 행정법은 어쨌든 사례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사례든 뭐 교수님 사례든 사례를 많이 접할래든 사례를 접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가끔은 낯선 사례, 이상한 사례들이 나와. 그럼 이게 뭐지? 이러다가 시험장에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게 뭘 묻는 문제야? 이걸 처음에 사례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시간도 세이브하고 쉽게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례를 접해보면 좋고요. 다만 교수님 사례집 같은 거 볼 때 그 사례 내용을 일일이 지금 삼순환 단계에서 꼼꼼하게 토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삼순환 때는 지향하세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세요. 교수님 사례집은 논리전개, 문제제기, 사안포석 이거 보는데 중요한 거고요.
일반론 같은 거는 여러분이 보던 기본 교재 가지고 정리하고 그냥 일반론은 목차 보고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례집 보고 진도 따라오고 모의고사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행정법 하면서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례집을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안 돼.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안 돼? 밀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처먹어. 술 처먹고 또 공부 안 돼.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르게 이제 잡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한 번씩은 이제 직접 채점을 해 드리는데, 실강수강생에 한해서 이제 직접 채점을 해 드리는데, 토요일까지는 저녁에 또 예비순환 강의하고 이제 더블 헤더기 때문에 다음 주 시험 보는 것부터 이제 제가 채점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4회 응시분부터라 그랬는데 다음 주가 이제 월요일이 3회니까 이제 3회 응시분부터 제가 이제 직접 채점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직접 채점하면서 채점평을 배부합니다. 자, 1순환, 2순환 들었던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 채점평을 별도로 배부를 해서 잘 쓴 답안, 못 쓴 답안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채점평을 드리니까 그 자료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특히 잘 쓴 답안의 예 같은 거를 잘 기억했다가 요 쟁점이 사례로 나오면 나는 이제 이렇게 써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는 뒤에다가 체크리스트 자료 뒤에다가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금년도 이제 2월까지 판례를 이제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고 수업 도중에 이제 테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그 3순환 전에 매년 이제 해왔는데 금년은 학원 일정이 예비순환에 이렇게 3순환하고 이제 꼬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순환을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5월달이나 이때 여유가 되면은 그때 이제 봐서 사례 중에서 좀 사례해야 될 만한 사례들 뽑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뭐 이렇게 계획을 해보던가 그렇게 할게요. 일단 수업 도중에 꼭 설명이 필요한 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행정기본법.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기본법의 내용을 다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기본법은 이제 답안을 쓰실 때 관련되는 내용 무조건 여러분이 답안에 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다 소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리스트 관련되는 부분에도 기본법을 관련되는 파트에다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관련되는 파트에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기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개정이 됐구나 읽어보시고 그러고 이제 행정법을 쭉 개관하고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기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답안에서 반드시 인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방자치법이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법 특강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은 바뀐 법에 의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조문 위치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뭐 옛날에는 조례 제정의 대상과 관련해서 22조를 찾아야 됐지만 이제 그게 28조로 바뀌고 뭐 시정명령 취소정지에 관한 169조가 이게 188조인가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제 조문을 어쨌든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해 두시고요. 뭐 내용은 사실 조문은 대대로 바뀌긴 했지만 시험과 관련한 내용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시험과 관련될 만한 것들은. 다만 뒤에 이제 169조, 170조, 172조 국가 등의 관여, 감독수단과 관련해서 시정명령 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 지시, 뭐 직접제소 이런 파트에서는 의미 있는 개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법 기본법을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도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절차법은, 제가 이제 스파르타반에서는 이제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절차법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에 확약과 행정개입과 법위반 사실의 공표가 절차법의 적용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행정개입의 수립 절차는 절차법에 없어요. 그냥 계획을 수립할 때 형량을 제대로 하라 이런 내용 정도가 이제 절차법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법위반 사실의 공표와 확약에 대해서 이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2차 시험 이후에 시행이 돼. 봤더니 지금 개정은 이제 됐는데 근데 시행일이 이제 7월 달이야. 7월 12일인가 하여튼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당시에는 그 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관련되는 논의가 나왔을 때 7월에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까지 답안에다가 이제 현출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정도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